6번째 집. 사랑의 집. 다음 집으로 가는 길은 아주 평탄했다. 마이크는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며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살폈다. 두렵다기보다는 그저 조심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를 따라오는 그것의 어두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종의 투시력 같은 걸 새로운 선물로 받은 것 같았다. 아니면 이런 걸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는 어두운 에너지를 또렷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존재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왜 그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일까? 마이크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 어두운 녹색의 형체가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을 공격했던 게 생각났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공격했고 번개가 친 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그것은 마이클이 무서웠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마이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머지 두 집을 여행하는 동안 그냥 유령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는 집집마다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온 불길한 존재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리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레드가 충분히 알려줬고 마이크의 새로운 육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조심해 마이크. 자신을 따라오는 형체를 조심하라는 말이 계속 들렸다. 처음엔 자기가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근데 정말 마이크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마이크는 천사들과 자신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여행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또한 그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걷다가 뒤를 흘끗 돌아보았는데 그것의 형체가 2번이나 눈에 들어왔다. 어쨌든 그것이 뒤쪽에 있었다. 마이크는 그것이 좀 더 현명하다면 6번째 집부터 7번째 집까지는 자신을 앞질러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의 직관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마이크는 지도를 꺼내 어두운 유령의 에너지가 어딘가에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지도에는 빨간색의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점 주위로 몇백 미터 거리 상에 있는 것들만 보여줄 뿐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마이크는 그것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곳을 다시 살펴보고 나서 그것이 지도의 범위가 벗어나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지도에 나타날 줄 알고 그것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인지 마이크는 궁금했다. 어쨌든 그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어쩐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았다. 오후가 되자 마이크는 금방 흰색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흰색 집 역시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작고 소박한 오두막집이었다. 그는 집으로 다가가며 앞으로 배우게 될 수업이 어떤 것일지 가늠해보기 위해 푯말을 찾아보았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푯말이 바로 앞에 있었고 거기엔 사랑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이크는 푯말을 읽자마자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는 천사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관계에 대해 배우고 나니까 이젠 온통 사랑에 관한 얘기만 듣게 되나 싶었다. 마이크는 몸을 돌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그를 반겨주는 천사가 없었다. 그는 신발을 벗어놓을 곳을 찾았다. 역시나 신발을 놓는 공간이 있었다.
문 앞에서 계속 흰색 천사를 기다려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마이크는 그냥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신발을 벗어 지정된 공간에 놓은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꽃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어디선가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흐릿한 하얀색의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니 아무것도 없이 탁 트인 하얀색의 커다란 공간이 나왔다. 그는 이 장소가 기억이 났다. 이곳은 그가 맨 처음 환영을 본 곳이었다. 갑자기 그가 환영에서 보았던 위대한 흰색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다. 반가워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다시 만났군요. 천사는 경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다니. 마이크는 근사한 흰색 천사를 다시 만나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곱고 섬세한 그의 옷을 보며 마이크는 다시 한번 놀랐다. 천사의 몸은 집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화이트가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다른 천사들은 그냥 집 안을 걸어 다녔는데 화이트의 몸체는 바닥 위에 떠 있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트의 외모는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신성해 보였다. 지금껏 여행을 통해 만난 천사들은 그에게 친구와 가족 같았다. 하지만 이 존재는 성직자 같았다. 그의 몸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이트의 몸에는 왠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았고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 같았다. 마이크는 새로운 직관력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얼굴이 있네요? 마이클은 화이트에게 윙크를 했다. 예전에 화이트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던 게 기억이 났다. 맞아요. 나에게도 얼굴이 있어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잘했어요, 마이클. 이제까지 이곳을 여행한 인간들 가운데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가장 높아요. 이미 당신의 이름에는 그걸 알려주는 색깔이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서 성공하든 못하든 다음 집으로 가든 가지 않든 그 색깔은 당신의 이름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화이트 역시 레드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 그가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일까? 그들은 마이클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레드의 말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신성한 여행의 막판에 자신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느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길래 다들 이렇게 말하지? 이 집은 당신이 끝까지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 보는 곳이에요. 화이트가 마이크의 에너지를 읽으며 말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지침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닥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이 흰색 천사가 맨 처음 했다는 게 떠올랐다.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었다. 그 말은 곧 추측을 근거로 넘겨짚지 말라는 충고였다. 이는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할 경고였으며 얼마간 그에게 도움이 될 말이었다. 마이크는 화이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화이트, 당신은 좀 다른가요? 네, 마이클. 나는 달라요. 이곳은 사랑의 집이에요.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가장 순수한 집, 바로 다음이 이곳이에요. 이곳은 다른 집처럼 수업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근원이자 중심지예요.
하지만 7개의 집 중에서 6번째 집이잖아요. 마이크가 외쳤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에요. 여기가 중심지예요. 집의 순서는 당신의 수업을 위해 정해진 것뿐이에요, 마이클. 당신은 인간의 관점으로 집의 배치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그 말을 듣자 이 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여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깨우침이요? 천사가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듯 마이크에게 다가왔다. 이것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니? 만약 사랑이란 것에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이 바로 사랑의 얼굴일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롭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화이트가 그의 질문에 답했다.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원한다면 다시 한번 진동이 변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마이크가 화이트에게 물었다. 당신은 단순히 6번째 집에 있는 흰색 천사가 아니에요. 난 알아요. 나 IM은 모든 이가 알고 있어요. 마이클 토마스. 모든 이가 아는 that IM이며 따라서 나는 존재합니다. 마이크가 예전에 물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전혀 이해가 안 갔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화이트.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만난 천사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한 것 같아요. 마이크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천사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이클 토마스. 하지만 우리 모두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한 명 더 있어요. 마이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화이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화이트가 돌아서서 마이크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화이트는 그냥 무난하고 뭐가 뭔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복잡한 복도로 마이크를 안내했다. 마이크는 집의 세부적인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방과 복도는 특정한 모양이 없었다. 사실 그가 본 게 정말 방과 복도가 맞는지도 확실히 구분이 안 갔다. 제 눈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화이트? 모든 게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차원에 있어요, 마이클 토마스. 그래서 당신의 마음으로는 아직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밖으로 당신을 마중하러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난 이 장소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 밖의 물리적인 환경과 나의 차원은 잘 맞지 않거든요. 마이크는 그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굳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화이트는 마이크가 유일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상당히 익숙한 문으로 그를 안내한 다음 말했다. 당신의 숙소와 식당은 당신 차원에 존재해요. 그래서 당신 혼자 들어가야 돼요. 내일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여기로 당신을 만나러 올게요. 화이트는 매우 기품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를 매우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꾸만 듣고 싶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화이트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다. 화이트의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마이크는 떠올려 보았다. 그는 화이트를 보내기가 싫었다. 꼭 가야 돼요? 네, 지금은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마이크는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친척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사실 화이트가 가는 게 싫었다. 둘 사이에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에 중독된 것 같았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이크는 자신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았다. 결국 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화이트는 마이크가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있었다. 화이트,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화이트는 솔직하게 말하며 마이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아직 마이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장엄한 천사는 무엇이든 다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나는 곧 나이며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는 과학적으로 가장 역설적인 상태로 있지만 나로 인해 인간이 가슴으로 감정을 느끼죠. 나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작지만 우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나는 모든 빛을 상징해요. 나는 원자의 핵과 전자들 사이의 공간이에요. 나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힘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에요. 나는 가장 먼 곳에서 왔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나는 모래시계 속의 모래이지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중심지이기도 해요. 나는 물리학이 의식에 반응하게끔 하는 창조력이에요. 즉, 나는 기적이에요. 나는 사랑입니다. 비록 천사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이크는 화이트의 말을 들으며 경외감이 들었다. 화이트에겐 성스러움과 신성함이 묻어났다. 마이크는 신의 일부이자 신성하고 추앙받는 존재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스승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인격 자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화이트는 마이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근사한 목소리를 가진 마치 유명 인사 같은 존재였다. 마이크는 화이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다. 고마워요, 화이트. 마이크가 감사를 표시했다. 정말 고마워요. 화이트는 마이클 토마스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촉촉한 꽃잎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마이크의 귀로 스며들었다. 여기에 그리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마이클 토마스. 내일 사랑의 4가지 속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이크는 화이트의 눈빛만 보고도 뭔가 엄청난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이크는 천사의 사랑과 자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이크는 갈수록 더 화이트와 함께 있고 싶어졌다. 그의 근사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으며 그의 곁에서 더욱더 평화롭게 머물고 싶었다. 그가 원한 건 그게 다였다. 하지만 화이트는 마이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방을 나갔다. 화이트 옆에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비록 화이트는 떠났지만 마이크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정말 좋은 느낌이었다. 마이크는 옆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자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일과에 익숙해진 그는 재빨리 짐들을 옷장에 넣고 샤워를 한 다음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이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깊은 숙면을 취했다. 다른 집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건 간에 마이크에겐 이곳이 최고로 좋았다.
평화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사방이 어찌나 고요한지 그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흰색 집 앞에 나타난 빨간 눈의 역겹고 사악한 존재는 이번에는 나무 위에 자리를 잡거나 바위 뒤에 숨어 마이클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이클은 이미 오두막집으로 들어갔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된 셈이었다. 그것은 그냥 흰색 집을 지나쳤다. 그것은 오직 사악한 목적에만 전념하며 앞으로 걸어갔다. 약 1시간쯤 지나 그것은 다음 집으로 향하는 길로 잽싸게 이동해서 매복하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그것은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이클 토마스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생각해 두었다. 그 다음 그것은 자리를 잡고 계획한 대로 연습해 보면서 마이클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번 속임수는 아주 완벽해. 그것은 생각했다. 마이클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곳에 올 때쯤이면 그는 경계를 풀고 느슨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길을 따라 여행하다가 해가 질 무렵 그것이 함정을 파놓은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한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온화해 보이는 남자를 자세히 보기 위해 점점 다가올 것이고 결국엔 그가 잘 아는 어느 정직한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마이크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숙소는 모든 것이 흰색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다른 집들과 비슷했다. 그는 흰색 위에 흰색으로 장식하는 것은 여자들의 취향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에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집이 온통 하얀색으로 장식되어 평화와 고요함이 감돌았다. 마이크는 옷장에서 흰색 옷을 몇 벌 발견했다. 그가 신을 수 있도록 흰색 슬리퍼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침을 먹었다. 역시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사였다. 맛도 맛이었지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흰색 식탁보 위에 흰색 그릇이 놓인 테이블에 앉았다. 컵과 유리잔, 심지어 식기들까지 모두 흰색이었다. 음식의 다채로운 색깔은 흰색과 기가 막히게 대조되어 꼭 미술관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주변의 우아한 분위기에 맞게 그도 식사를 천천히 즐겼다. 온통 새하얀 곳에 있다 보니 마치 궁전에 사는 왕족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마이크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위대한 흰색 천사가 문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화이트는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 마이크의 진동 에너지가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길에서 돌아서게끔 만든다는 것일까? 마이크는 문을 열고 흰색 집의 희미한 복도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화이트는 전날 밤 마이크와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잤나요, 마이클 토마스? 천사가 쾌활하게 말했다. 마이크는 금방 화이트 주변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준비가 됐나요? 네. 마이크는 이곳의 느낌이 아주 좋았지만 한편으론 약간 걱정스럽기도 했다. 화이트는 의자가 있는 방으로 마이크를 안내했다. 화이트가 앉으라고 하자 그는 의자에 앉았다. 수업 도구, 스크린, 도표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이크가 앉아있는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천사가 그의 앞에 서더니 영적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4가지 속성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신의 순수한 사랑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면 당신의 모든 세포가 사랑의 에너지로 진동하게 돼요. 당신은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도 다르게 대할 거고요. 그리고 예리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겁니다. 사랑이 우주 만물의 본질인데도 당신네들의 언어는 이 놀라운 속성을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하죠. 천사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줄게요. 따라와 봐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마이크를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6개의 집을 거치면서 이미 놀랄 만큼 놀랐고 웬만한 것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천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그를 데려가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그는 간차원적인 현실로 휙 이동했다. 그와 화이트의 모습은 실제 같았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꿈 같아 보였다. 그는 움직임을 느꼈지만 어지럽지는 않았다. 하얗고 희미한 방이 바로 눈앞에서 다채로운 색깔과 소리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기는 했어도 두렵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할 뿐이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와 화이트는 마침내 천사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원 간 이동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주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마이크와 화이트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그는 화이트가 신성한 사랑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으로 데려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평범한 병원이었다. 환자들마다 여러 개의 튜브가 몸에 부착된 걸로 보아 마이크는 이곳이 중환자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상황이 너무 생생했다.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들을 수 있었고 바닥과 벽에 뿌려진 살균 소독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영적인 나라에서 오랫동안 신성한 곳만 다녔더니 소리와 냄새가 너무 역해서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있던 곳과는 너무 달랐지만 사실 익숙한 곳이기도 했다. 두 여행자는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방 한 구석에 정지한 채로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적막감이 감돌았고 마이크도 조용히 있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의료기구가 작동하며 내는 소리뿐이었다. 마이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는 얼핏 봐도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얼굴은 잿빛에 매우 늙어 보였고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눈은 감겨 있었다. 저 남자는 어디가 아픈 거예요? 환자가 듣기라도 할까봐 마이크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어요. 화이트가 대답했다. 그때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마이크는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늙은 남자를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이크는 그녀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챘다. 환영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민하게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죠? 마이크가 물었다. 죽어가는 남자의 딸이에요. 화이트가 말했다. 앞으로 할 얘기는 사실 그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화이트가 얘기를 시작하자 마이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여자의 이름은 말이에요.
여자는 침대에 있는 저 남자를 뼛속까지 증오했어요. 아버지를 왜 그렇게 싫어해요?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화이트가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마리의 인생이 망가졌죠. 화이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둘은 마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저 여자의 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었죠. 결국 엄마와 딸의 관계에도 금이 가고 욕정에 불타오르는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마리는 일찍 집을 나와야만 했어요. 엄마는 그저 마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죠. 마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둘이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고요. 마리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도 마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마이크는 진짜로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마리가 너무 가여웠다. 천사는 의아한 듯이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가족이에요, 마이클. 설마 빨간 집에서 배운 걸 잊지는 않았겠죠? 마이크는 부끄러웠다. 물론 그는 수업 내용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가족에 대해 배운 것을 다른 인간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화이트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가 자신의 영적 가족들과 계약을 맺었듯이 마리와 그녀의 아버지도 카르마에 기인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화이트는 다시 마리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마리가 다른 여자들처럼 데이트를 하고 남편감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망쳐놓곤 했어요. 결국 마리는 결혼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가 없었죠. 마이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도 그들끼리 맺은 계약이겠죠? 그는 마리가 헤쳐나왔을 인생이 너무 험난해 보여 마음이 무거웠다. 천사는 감탄하며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이 마이크를 칭찬하는 천사의 방식이었다. 그는 마이크에게 그동안 여행을 하며 잘 배웠다고 말없이 칭찬하고 있었다. 마이클 토마스, 마리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라는 걸 알겠어요? 네. 하지만 인간으로서 전 아직도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건 아직 당신이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화이트가 말했다. 인간의 형상으로 있는 한 아마 어떤 것들은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마이크는 병실에서 마리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았다. 마리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을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를 싫어할 만하네요. 마이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화이트에게 나직이 말했다. 아니에요, 마이크. 마리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천사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요? 마이크가 물었다.
화이트가 마이크 쪽으로 돌아섰다. 마리는 당신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마이클 토마스. 천사는 말을 멈추고 마이크의 반응을 지그시 지켜보았다. 마이크는 집중해서 들었다. 당신과 다른 점은 그녀가 지금 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6개의 집에서 배운 정보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기처럼 여행을 하는 인간들만 영적 훈련을 받는 거라 믿고 있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천사는 마이크가 분노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마리는 혼자서 스스로 진동 주파수를 높였어요. 그렇게 하는데 9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당신은 겨우 몇 주 만에 진동 에너지를 끌어올렸고요. 당신은 사실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까지 거쳐온 5개의 집에서 얻은 정보와 마지막 2개의 집에서 얻게 될 정보는 사실 지구에도 오랜 세월 전해져 온 것들이에요. 인간이 영적 정보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이원성을 깨닫고 진리를 찾겠다는 의도를 갖는 게 전부예요. 지구에서도 영적 진리에 대해 많은 글들이 쓰여졌고 이러한 영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간 스승들도 많이 있어요. 마이크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천사의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는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화이트를 처음 만났을 때 지구를 떠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한 게 잘못된 걸까? 그는 자신이 그냥 지구에 머물렀어도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화이트, 왜 마리는 9년이나 걸렸죠? 마리는 자신만의 속도로 깨어났어요, 마이클. 그런 그녀의 방식은 존중되어야 했고요. 그녀는 당신처럼 천사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배우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당신처럼 가족들과 일일이 대면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녀는 아직 자기 가족들의 진짜 이름도 몰라요. 그녀는 아직 3차원으로 진동하는 세상에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동 에너지를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이원성을 초월하기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깨어나는 속도가 더 느렸어요. 마이크는 주저앉아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지만 너무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다. 외모에 속지 말아요, 마이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이크의 에너지를 읽은 흰색 천사가 말했다. 그녀는 빛의 전사예요. 그녀는 거인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죠. 이제 마이크는 정말로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죠? 화이트가 말을 꺼내자 마이크가 물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여자에게서 사랑의 4가지 속성에 대해 배우러 여기에 온 거예요. 마이크는 묵묵히 있었다. 그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직감했다. 그가 집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었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잘 봐요. 그녀에겐 나와 같은 힘이 있어요.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마이클. 그래서 나의 일부가 그녀의 내면에도 있어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게다가 그녀는 황금 배지도 받아들였어요. 황금 배지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마이크는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니란 걸 알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화이트가 설명하는 동안 그는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다. 마이클 토마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마리가 병실에 들어올 때 어땠나요? 전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녀를 학대했던 아버지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요.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기력도 하나도 없죠. 어찌 보면 그녀에겐 지금이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왔다는 걸 알리며 시끄럽게 들어와서 아버지를 두렵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어요, 마이클. 그는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그 일은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역시 몇 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그녀가 영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을 그는 아직 몰라요. 그녀의 새로운 힘이 그에겐 없죠. 자, 봐요. 마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마이크와 화이트는 아버지가 덮고 있는 이불을 반드시 펴고 있는 마리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그녀는 허약한 남자의 옆에 앉아 머리를 그의 가슴에 다정하게 기댔다. 화이트의 도움으로 그녀가 느끼는 것을 마이크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태도와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녀의 가슴에 응징 같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과 가슴 속에 분노라든지 자신이 희생자라는 느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한 여성인가. 자신의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남자에 대한 그녀의 자비심을 마이크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며 딸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깨어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딸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리가 여기에 있다니?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는 수년간 딸을 보지 못했다. 마리가 그에게 고함이라도 지를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할까? 그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삐삐 하는 소리, 씩씩거리는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잘 봐요, 마이클. 화이트가 멋지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허약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는 상당한 부자예요. 재산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거나 과거에 저지른 일을 뉘우친다고 큰 소리로 말해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아님 둘 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마이클. 마리는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대며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의료기구의 반응이 잠잠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고 마이크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화이트? 마이크는 마리의 귓속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대답했다. 마이크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가 만약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에게도 그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었을지 궁금했다. 마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여자였다.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녀는 그냥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다시 한번 마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둘 사이의 카르마도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의식은 명료했고 어쩐지 그녀의 아버지도 둘이 함께했던 파란만장한 삶을 명료히 바라보며 종결짓는 것 같았다. 그녀는 35년 넘게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무언가로부터 아버지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무언가를 요구하며 아버지를 응징하는 대신 그녀는 선물을 주었다. 그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아버지인 이 소중한 사람을 팔로 감싸 안으며 그의 가슴에 다시 머리를 기댔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다. 마이클 토마스,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영적으로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신성한 화해 덕분에 아버지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강력한 힘에 흡족해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여기에 오기까지 9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란듯이 일어서서 떠벌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냥 잠자코 있어요. 마이크는 그녀의 모습에 경외감이 들었다. 그녀는 진정한 빛의 전사였으며 마이크가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한 것을 이미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지식을 알면서도 여전히 지구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울까. 마이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그 순간 아버지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용서를 받았고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온몸 가득히 스며드는 평화를 느꼈다. 사실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영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개선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그러한 영적 성장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엔 분명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마이크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훌륭한 딸을 오랫동안 지그시 바라보다가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그녀는 일생일대의 선물을 때맞춰 그에게 전했다. 아버지에게 연결된 의료기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다. 쉬쉬하는 소리가 멈추자 마이크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의료진들이 서둘러 병실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사망을 확인한 뒤 그들은 그의 머리를 흰 천으로 덮었다. 그러고는 그와 마리만 남겨놓고 모두 병실을 나갔다. 화이트가 다시 말했다. 마이클 토마스, 사랑의 네 번째 속성은 사랑은 세 가지 다른 속성을 완벽하게 사용할 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때맞춰 진행했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언제 아버지를 보러 와야 할지 가늠하기 위해
자신의 직관력을 사용했어요. 마이클 토마스, 이제 그녀를 다시 보세요. 화이트를 바라보던 마이크는 다시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했다. 마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통곡하며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의료진들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리는 흰 천으로 덮인 형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아버지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고개를 돌려 화이트와 마이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쪽을 보고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둘은 처음으로 마리의 강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가 가슴 깊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지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마리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는 지구에 와서 자신의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고 저는 그의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그의 귀향을 축하해 주세요. 마리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물건을 챙긴 다음 병실을 나갔다. 마이클은 방금 본 장면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마리가 말을 하던 순간에 느낀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는 방금 전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계약이 완료되고 종결되는 것을 본 것이다.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마무리였다. 마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축하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사랑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화이트가 말했다. 화이트는 마이클 토마스를 바라보며 그의 반응을 확인했다. 느낌이 어떤가요?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화이트는 마이크가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저는 마이크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저 왜소한 여자한테서 지금까지 여행하며 천사들에게 배운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마이크는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 깨닫고 당황스러워졌다. 천사들의 가르침이 고맙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화이트가 희미한 손을 들어 마이크의 말을 중단시켰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마이클 토마스. 아주 정확해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건 다름 아닌 인간이에요. 원래 같은 인간으로부터 배울 때 가장 잘 배우는 법이에요. 이건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눈앞의 장면이 흐려지더니 마이크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그들은 원래 있던 흰색 방으로 돌아왔다. 마이크는 매우 조용했다. 질문이 있나요, 마이클 토마스? 화이트가 물었다. 마이크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마리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비록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건만 마리 내면에 있는 고요한 힘이 자기에겐 아직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에겐 도구가 있었고 신기한 지도가 있었으며 영적 지식도 풍부했다. 그의 진동 주파수도 상당히 높았고 여기에서 경험할 만큼 경험도 했지만 그에게 마리의 내면에 있는 사랑이 없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졌다. 저도 그렇게 강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나요, 화이트? 그게 당신의 진정한 의도인가요? 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당신은 신을 사랑하나요?
마이크는 천사들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질문을 하는 데는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섰다. 네, 저는 신을 사랑합니다. 마이크는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의 순수한 의도가 그러하니 사랑의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마이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잃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그가 어딘가로 데려가졌고 거기에선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다. 축하 행사가 벌어지더니 무언가가 그에게 전해졌다. 그의 세포 조직에 간직하게 될 선물이었다. 거기엔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 모든 것이 흐릿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근사했다. 마이크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흰색 숙소에 있는 흰색 침대에 누워 있었다. 때는 저녁이었고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마치 무슨 체조 결승전에 출전했다가 돌아온 것만 같았다.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는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일단 잠부터 자야 했다. 마이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또다시 잠이 들었다. 이번에도 그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다시 한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푹 쉬고 나서인지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새로워진 것 같았다. 뭐라고 딱히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좀 더 현명해진 것 같았다. 마리를 통해 마이크는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마리와 그녀의 아버지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리는 지구에 있는데도 무척이나 훌륭한 영적 존재였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진동을 끌어올렸으며 강력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구에 남았다. 그녀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구에서의 힘든 삶을 견뎌냈으며 모든 경로를 다 거쳐왔다. 반면에 자신은 급하게 지구를 떠났다. 지구를 떠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마이크는 새로 얻은 지혜 덕분에 자기가 한 선택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오, 마이크는 너무 정직했다. 그는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시골에서 매우 정직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덕분에 그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었다. 지구에서의 정직함은 영적인 정직함과는 달랐다. 영적으로 정말로 정직한지 따져보려면 더 많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았다. 마이크는 왜 레드와 화이트가 자기가 여행을 계속할지 말지 선택하게 될 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새로운 지혜가 생기자 그의 생각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가 한 일들이 모두 옳았을까? 마이크가 원한 것보다 더 위대한 영적 탐구가 있는 것일까? 마이크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도 줄곧 그 생각을 했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에만 몰두했다. 그는 화이트를 만나면 예리한 질문들을 해볼 참이었다. 화이트는 이런 문제에 능통한 상담사일 것이다. 그는 화이트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화이트는 평소처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마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가 넋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화이트는 잠자코 서 있었다. 뜻밖에도 희미하게만 보이던 벽, 바닥, 복도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섬세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집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천사의 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역시 마리처럼 위대한 흰색 존재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어쩐지 자신이 화이트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마이크는 자신이 화이트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이크는 숨이 가빠졌다. 이제 새로운 광경이 눈에 보일 거예요, 마이클 토마스. 마이크가 물어보지 않아도 천사가 설명했다. 차원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와 같은 수준으로요. 당신은 우리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변하길 원했고, 보다시피 당신이 의도한 대로 됐어요.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화이트. 조용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꺼내려던 마이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들렸다. 아니면 너무 크게 말했나? 그게 아니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고 마이크는 자신의 목소리가 변한 게 몹시 거북했다. 새로운 목소리가 꼭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마이클, 한동안 말하지 말아요. 천사가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내가 말할 때 내 목소리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우리의 공동 작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당신은 내 목소리에 담긴 사랑과 평화를 느꼈어요. 심지어 내 목소리에 대해서 물은 적도 있고요. 기억나나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여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블루가 했던 말 기억해요? 이전의 진동 주파수가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던 말이요. 주황색 집을 떠나 아끼는 물건들을 버려야 했을 때도 이 점을 배웠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했지만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한동안 당신은 그때 배운 것들을 까먹고 있었죠. 어제 당신은 훨씬 더 강도 높은 변화를 원했고 당신이 요청한 대로 당신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여행을 계속할수록 개인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마이클. 당신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더 큰 의미를 지니면서 분명한 의도 위에서 행해질 거고요. 당신은 지금 마리처럼 빛의 전사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마이크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서 화이트의 말에 담긴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이트의 말을 들으니 더욱더 자신의 영적 여행에 대해 묻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이상하게 변한 목소리를 그냥 무시한 채 말했다. 고마워요, 화이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물을 받게 돼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도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화이트,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화이트는 이미 마이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었다. 당신에게 말해줄 게 아주 많아요, 마이클. 알려줘도 되는 것은 다 말해줄게요. 하지만 당신의 지혜로 혼자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변하고자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당신에겐 최종 선택을 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모두 신성하고 당신의 참된 본질을 반영해요. 당신이 한 선택들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는 천사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가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를 위해 수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수업을 들을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애를 썼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에요, 화이트. 새로운 목소리로 인해 그는 미칠 지경이었다. 어렸을 적에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가 기억났다. 내 목소리가 지금 그런가? 그는 궁금했다. 안 돼. 지금 그의 목소리는 그때와 아주 비슷하게 들렸다. 화이트는 마이크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돌아서서 복도를 미끄러져 갔다. 마이크도 바닥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존재를 따라갔다. 완전히 새로운 집을 구경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새롭게만 보였다. 집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조각품이 전시된 갤러리 같았다. 어딜 가나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었다. 예전의 시력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면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다. 색깔이에요, 마이클. 화이트는 마이크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답변했다. 네? 마이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 그가 천사를 따라잡았다.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색깔이라고요. 이 집은 원래 흰색이잖아요. 둘이 나란히 걸어가며 마이크가 말했다. 천사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웃음이 복도를 가득 메우자 마이크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다. 당신 눈에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이클. 사랑의 진짜 색깔은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색이에요. 사랑은 당신이 보는 것처럼 흰색이 아니에요. 아직 당신이 다른 진동 에너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당신을 위해 색깔이 없어진 셈이죠. 실제로는 우주의 모든 진동 에너지가 서로 겹쳐져서 형형색색으로 반짝거려요. 그것은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더없이 순수한 색이고요. 빛의 색이 간차원적이라 실제로 감지할 수도 있어요. 지구의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밝고요. 그건 진리의 색깔이기도 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이곳이 좋아요. 마이크가 외쳤다. 이곳이 계속 좋은지 어디 한번 봅시다. 화이트가 말했다. 그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천사의 암시에 마이크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아졌다. 둘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복도를 계속 지나서 마침내 창문과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방에 도착했다. 또 어딜 가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저번과 똑같지는 않지만 화이트가 말했다. 어디로 가긴 할 거예요. 화이트는 그제야 질문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듯 마이크 앞에 섰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알고 싶은 게 뭔가요? 마이크는 이미 화이트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해두고 있었다. 화이트,
당신의 깊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곳에서 제가 하는 여행이 영적으로 올바른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화이트는 그 질문에 진짜로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이라도 할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이크가 재촉하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삶에 적합하다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리는요? 마이크는 아직 통제가 안 되는 목소리로 불쑥 말을 내뱉었다. 그녀도 선물과 도구를 모두 받았지만 아직 지구에 있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영적으로 고귀한 목적 아닌가요? 그녀에겐 그렇죠. 현명한 화이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 저만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화이트. 저는 사랑이 있는 집에 가고 있다고요. 전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그게 지구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는 저 혼자만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있는 것 같다고요? 화이트가 끼어들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는 흥분한 상태였다. 이내 마이크가 조용해졌다. 언제부터 그렇게 지구를 걱정했나요, 마이클? 화이트가 장난을 쳤다. 마이크는 그 질문에 잠자코 있었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마이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가 새롭게 변한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다고 했죠? 화이트는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이 말은 여행 내내 계속되는 주제였다. 사실 블루와 바이올렛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화이트까지 더하면 3명의 천사가 같은 말을 한 셈이었다. 아주 좋아요. 화이트가 대답했다. 그러고 또 마이크는 잠잠해졌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천사가 계속 말했다. 집에 가겠다는 바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목적의식을 존중하고자 하는 당신의 바람과도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화이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하나 더 말해줄게요. 위대한 천사가 뭔가를 준비하려는 듯 방 한쪽으로 갔다. 지금 지구는 새로운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어요. 지구는 원대한 목적과 잠재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수준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에너지 덕분에 당신이 집에 가겠다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인간들만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서야 소수만이 아닌 다른 인간들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마이클 토마스. 당신은 지금 선두주자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여기까지 무사히 오고 또 지혜로워진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좋아요. 최소한 제가 여행을 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았군요. 마이크는 논리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지구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마리와 같은 일을 하려면요. 당신의 입장이요? 화이트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우리가 이기적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마이크는 논리적인 언쟁은 사랑의 마스터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제 말은 그러니까 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전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 말을 듣자 화이트는 마이크가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힘주어 말했다. 마이클 토마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당신이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발휘되기 시작했군요, 마이클. 고마워요, 화이트. 근데 대답은요? 화이트의 칭찬을 무시하고 대답을 재촉하면서 마이크는 살짝 움찔했다. 화이트처럼 온화한 존재를 몰아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모두를 위한 길? 화이트는 방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당신의 현실이에요, 마이클. 새로운 에너지로 강렬하게 진동하는 인간으로서 당신이 최고의 선이 실현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할 거예요. 우주에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화이트는 문 쪽으로 갔다. 마이크는 더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다. 자신이 물은 질문들은 천사들이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도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화이트, 모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뭔지 나중에라도 알게 될까요? 이제 곧 벌어질 사건을 통해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화이트가 문을 닫으며 방을 나가려고 했다. 마이크는 천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화이트가 계속 말했다. 마이크, 당신은 아직 정보를 다 얻지 못했어요. 이 집은 사랑의 집이에요. 여기에서 아직 볼 게 남아 있어요. 화이트는 방을 나가 복도에 섰다. 마이클, 천사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화이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떠났다. 밖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마이크는 뭔가 엄청난 것이 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또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아 여행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일까? 마이크는 의자를 돌려 앉으며 화이트가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화이트가 없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다. 그게 무엇이든 혼자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게 화이트가 바라는 것이었다. 방 전체가 천천히 변해가는 것 같더니 주변의 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벽의 흰색이 희미해지고 마이크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4미터 정도 떨어진 공간이 은은히 빛나는 안개로 뒤덮였다. 그러더니 안개가 희미한 형체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형체를 바라보았다. 이제 곧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맨 처음 여기에 왔을 때 화이트가 그에게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그 형체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대 위로 조명을 비추듯 은은한 실루엣의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마침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마이크는 마법처럼 뭔가 나타나는 것에는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걸터 앉아 눈앞에서 공간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이크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동안 실루엣은 구체적인 형체가 되었다. 여자였다.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직관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흥분으로 진동하며 조만간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새로워진 분별력은 앞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걸 보게 될 거라고 외치고 있었다. 마침내 이미지가 진짜 사람이 되었다. 드디어 그의 방문객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이크는 숨이 탁 멎었다. 단순히 사랑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가족 같은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마이크의 내면은 심하게 동요되었다.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심장의 경보기는 왜 울려대는 것일까? 눈부시게 아름답고 자비로워 보이는 그녀의 완벽한 얼굴에서 빨간색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마이크를 향해 미소를 짓자 그는 너무도 두근거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깨끗한 상아빛 피부에 초록색 눈동자가 에메랄드처럼 반짝였다. 그녀에게서도 제비꽃 냄새가 났다. 마이크는 그녀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 즉 여자의 모습을 하고 바다에 살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위험에 빠뜨렸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존재, 즉 그런 사이렌 같은 사랑의 여신일지도 몰랐다. 마이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는 너무 놀라 멍하니 그녀만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심장은 또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머리가 멍했다. 그는 눈앞의 아름다운 존재를 갈망하며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천사를 만나봤지만 이 천사가 단연 최고였다. 아마 화이트가 말한 더 위대한 천사가 바로 그녀일지도 몰랐다. 마이크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와 가슴으로 연결된 느낌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과 다시 만난 것만 같았다. 안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는 그와 한 공간에서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몸이 진동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를 잘 알았다. 아니, 알았던가? 어떻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이렇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디서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더라? 그때서야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빨간색 집에서 본 가족 도표에서 본 얼굴 중 하나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빨간색 머리의 여자 이미지에는 그의 시선을 끄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때는 왜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 그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레드가 뭐라고 했더라?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그게 무슨 뜻이지? 강렬한 침묵 속에서 둘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동안 마이크는 서서히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빨간색 집에서 본 도표에 있었다면 저 여자는 천사가 아니야. 저 여자는 나의 가족 중 한 명이야. 그의 영혼은 여전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만남에 대해 마이크는 슬슬 기분이 나빠졌다. 그의 영혼은 기쁨, 목적,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전혀 상반되는 느낌이 들었다. 한쪽 뇌는 그에게 곤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쪽 뇌는 들떠 있었다. 들뜬 쪽은 디즈니랜드에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가 마침내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아주 신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곳은 그의 심장이었다. 심장이 꼭 탈수기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마이크는 자신이 얼간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의 생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했다. 장엄한 그녀의 모습에 그가 온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 왜 손에서 땀이 나는 걸까? 그녀는 천사가 아닌데도 온몸의 세포가 그녀에게 반응하고 있었다. 말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감정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건 정말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경험이었다. 다행히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이크, 나야.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고 친절해 그는 흠칫 놀랐다. 의자에 앉아있는 게 천만 다행이었다. 무릎에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명 잘 아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마이크의 몸 전체가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얼굴 표정은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그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마이크가 그녀를 알아보긴 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제 마이크가 대답할 차례였다. 교실 저편에서 마침내 자신에게 말을 건 아름다운 소녀에게 대답하는 남학생처럼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가 입은 옷도 몸에 꼭 맞았다. 그녀를 껴안으면 어떨지 그는 상상해 보았다. 오, 맙소사.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에 마이크는 살짝 당황하며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그린이 뭐라고 했더라? 순수한 사랑 속에서 맺어진 친밀한 육체적 관계는 깨달음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라고 했던가? 마이크의 인간다운 생각은 이 상황에는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영적으로도 적합하고 완벽한 것 같았다. 갑자기 그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웃음소리를 무시하고 용기를 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옷이 멋지네? 맙소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고 하찮고 상황에 안 맞고 어리석고 긴 빠진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위해 사랑의 집에 와준 매력적인 존재에게 경외심에 가득 차서 한다는 말이 고작 옷이 멋지다고? 마이크는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를 보자 그는 사르르 녹는 듯했다. 고마워 마이클. 그녀가 윙크를 했다. 나는 아놀리야. 우린 지구에서 연인이 되기로 약속했었어 마이크. 마이크는 왠지 그럴 거라 짐작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가슴이 설렜다. 그는 땀이 나는 손을 바지에 닦으며 그녀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앞으로 더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이자 그녀를 비추던 빛도 함께 따라왔다. 그녀가 다가오자 마이크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그는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러면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를 보겠다고 넘어질 순 없었다. 이미 지금까지도 충분히 바보 같았으니까. 그가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웃음을 지었지만 별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정말 엄청났다. 그녀가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익숙한 그녀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그의 일부는 그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마이크, 네가 만약 지구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만날 수 있었을 거야.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거 기억나? 마이크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이 무너지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네가 하는 일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가족 모두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어. 누구보다 내가 제일 그렇고. 마이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괜찮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가족이 축하하건 말건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는 평생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가 평생 찾아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신이 정해준 운명적인 짝을 만나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그런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기대했다. 그래서 셜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렇게도 우울했던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지구에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그가 가장 애타게 찾던 것이었다. 그게 바로 그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이제 가장 바라던 게 눈앞에서 현실화되어 드디어 그의 짝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짝이 지구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너무 일찍 지구를 떠난 것이다.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그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놀리, 우리가 아이도 갖기로 했었어? 응, 3명 있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마이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영적 이름을 알려줬고 이름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는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자기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는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그녀와 함께 했을 경험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고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그녀를 꼭 안으며 지구를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려고 그녀가 온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냥 그러고 싶었다.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신이 전하려던 정보도 모두 말해주었다. 그녀는 마이클 토마스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둘 사이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 둘은 쉽게 떨어질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을 앞에 두고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은 온통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이루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둘의 영적 목적과 사랑의 에너지가 대기에서 부딪히며 전기 스파크가 일어 지지직거렸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유일한 장미는 누군가의 사랑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감탄의 눈길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향기를 맡아주는 이 없이 그의 소중한 장미는 혼자 시들어갈 것이다. 누군가 장미를 손에 들고 장미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타고난 우아함을 찬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둘 사이의 계약은 매우 강력했다. 사랑의 집에 흰색 의자에 앉아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마이클 토마스는 가슴이 너무나 아렸다. 그녀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제발! 그녀를 영원히 못 볼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녀의 작별 인사는 천사들이 늘상 하던 말이었다. 마이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마이클 토마스와 인연을 맺을 뻔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전에도 들은 적 있는 진부한 말을 하며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인간으로서의 삶의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꿈같이 달콤하던 순간이 영적 목적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비통함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조각상처럼 몇 시간째 앞만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는 그 자체로 신성한 곳이 되었다. 그는 그녀와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했다. 방의 조명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날이 저물면서 방의 색깔도 변해갔다. 밖은 달이 뜨지 않아 캄캄했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마이크의 가슴엔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듯 방도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는 처절하게 패배한 자신과 마주하며 어두운 방에서 침묵한 채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영적 여행을 하며 평화로웠던 마음은 상처로 얼룩지고 아리고 암울했으며 상실감으로 가득 차 고통스러웠다. 가슴의 깊은 상처와 새로 드러난 심오한 사실로 인해 마이크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다. 결국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꿈속에서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만남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마이크는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방에도 빛이 들어왔다. 마이크는 자신이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마치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무릎이 아팠다. 아침을 먹어야 했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향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주변의 아름다움과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감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배만 채웠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숙소로 갔다. 전날 밤 그곳에서 자지 않아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된 채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그곳엔 각각의 집에서 수업을 받을 때 천사들이 사랑으로 전해준 선물들이 있었다. 새롭게 터득한 지혜로 그에게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화이트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이제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지금 당장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다. 옷장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 길이 나오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여행을 중단하고 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화이트가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깨달음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아놀리조차도 모두들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도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계속 여행을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무엇이 모두를 위한 길인지 알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길이며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다. 화이트는 그의 분별력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말했고 정말로 그랬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그를 잡아당기는 힘도 만만치 않았다. 그의 가슴은 그냥 상황에 순응하고 지구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구로 돌아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놀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지구에서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는 지도를 집어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고 파란색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다. 천천히 갑옷을 입자 갑옷이 그에게 전하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갑옷에 축복을 빌고 갑옷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두 손으로 방패를 들어 앞으로 쭉 내밀며 방패의 의미도 되새겨 보았다. 그는 다시 방패를 등 뒤에 매달아 필요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켰다. 전장에 나가는 전사처럼 그는 검을 움켜쥐고 과장된 몸짓으로 휘둘러 보았다. 그러자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렌지와 함께했던 신성한 의식을 떠올리며 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되새겨 보았다. 그는 검에도 축복을 빌며 능숙한 솜씨로 칼집에 넣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멋진 여행 복장으로 당당하게 서서 다시금 결의를 다졌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방을 나섰다. 마이크가 방에서 나오자 화이트가 있었다. 그는 갑옷, 방패, 검을 보고 마이크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화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마이크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러한 존경의 표시도 마이크에겐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기분이 어떤가요? 힘들어요, 화이트.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지금도 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뭐가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어요.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여기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거예요. 화이트는 돌아서서 입구 쪽으로 마이크를 안내했다. 그는 앞장서 걸어가며 어깨너머로 마이크에게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 친구. 화이트는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복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알아요.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직관은 앞으로 보게 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집은 딱 하나였지만 그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직관은 이번에도 잘 맞았다. 마이크가 신발을 신는 동안 화이트는 문 안쪽에서 기다렸다.
돌이켜보면 마이크는 흰색 집이 썩 맘에 들지 않았었다. 마이크가 흰색 집이 좋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화이트의 예견이 맞아떨어졌다. 마이크는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화이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이크의 느낌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이트는 자기 앞에 있는 인간에게 경외심을 느꼈다. 다른 천사들의 말이 맞았다. 마이크는 특별했다. 그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마이크는 분별력이 뛰어났고 의지력도 대단했다. 마이크는 신발을 신고 앞마당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화이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 안쪽에서 마이크에게 말했다. 순수한 의도의 마이클 토마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열망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화이트는 마이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화이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마이크는 흰색 집 마당에 보도를 천천히 걸으며 큰 길 쪽으로 향했다. 마이크는 흰색 집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꾸만 반복하는 그 말에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보는 이마다 모두 그 말을 한 것 같았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나. 사실 그는 흰색 집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흰색 집이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것만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흰색 집 입구에 서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대문을 열고 길 한가운데로 나와 꼼짝 않고 섰다. 그는 왼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왼쪽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속으로 지금까지 만난 천사들에게 자신의 선언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며 혼자만의 작은 의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말했다. 난 희생하지 않았어, 아놀리.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도착하면 너와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테니까. 마이크는 일시적인 지구의 삶과 영원한 영의 세계에 대한 천사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물론 전혀 다른 곳에서 아놀리와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사랑의 형태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건 만나는 거였다. 그는 오로지 미래에 있을 신성한 만남에만 마음을 쏟았다. 언젠가는 그도 집에서 자신의 동반자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와 아놀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마이크는 한숨을 쉬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 크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마이클 토마스는 다시 마지막 집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몸을 감싸 안은 갑옷도 부드럽게 움직이며 철커덕거렸다.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 중 하나를 뒤로 남긴 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등을 돌렸다. 그 결정으로 인해 가슴은 쓰라렸지만 신의 위대한 사랑과 아놀리와의 재회를 생각하며 위안을 찾았다. 그는 사색에 잠겼고 의연했으며 또한 진지했다. 마이클 토마스는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흰색 집에선 주로 자신과 신에 대해 배웠다. 이곳은 마이크가 진리를 분간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 때까지 마이크의 영혼을 쥐어짠 곳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걸을 뿐이었다. 약간 피곤하긴 했지만
마이크는 더 강력해지고 안전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곳은 이제 자신의 영역이었다. 이곳이 자신의 소유지가 된 것 같았다. 이곳이 있기 위해 그는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충분했다. 정말 그런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1시간만 더 가면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이크의 영혼을 위협하는 일생일대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